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에어컨 냉각수에 번식하는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뉴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순 냉방병인 줄 알았는데요. 사망자가 하나둘씩 늘더니 벌써 7명이 숨졌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폐렴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감염 환자는 3일 현재 7명 사망, 80여 명이 입원한 상태. 보건당국도 이례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have 86 cases reported, and sadly 7 deaths. Our hearts go out to everyone who's afflicted and their families, and particularly the families of those that we've lost. 레지오넬라균은 대형 건물 냉방기의 냉각 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등에 서식하다 공기를 타고 전파돼 폐렴과 독감을 일으킵니다. 브롱스에 있는 17개 건물 냉각탑 가운데 5개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That turned our attention to the cooling towers. We began identifying cooling towers, testing them, and the 5 that were identified as contaminated with Legionella then were all remediated. The remediation began on July 29th and has been completed for all 5. 보건당국은 현재 사망자 대부분이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었고 매년 발생하는 감염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Now, Legionnaires is a common type of pneumonia caused by the bacterium Legionella, so you hear it referred to by both Legionnaires and Legionella. Hundreds of cases are successfully treated each year in New York City. 현재 보건당국은 일반 식수가 아닌 냉각 탑수를 오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LA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귀국 이후에 보다 실질적인 재외동포 정책과 공공외교 강화를 주요 의정 현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협정 62주년을 기념해 미국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방미 성과를 한미 간 우정과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고 다시 한번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는 그런 좋은 시간. 일본군 위안부와 과거사 사죄 등 대일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마이크 혼다 등 미국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모든 미국 정치인들에게 또 정부 관계자에게 그 부분을 다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방미 일정을 함께한 나경원 의원은 독도나 동해 표기 등 외교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공공외교 예산의 문제점을 들고 향후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공외교 정책이 그동안 너무 문화 외교로만 이렇게 일컬어졌던 것을 이런 싱크탱크 외교, 정책 홍보 외교 쪽으로 조금 확장하려는 외교부의 기구 개편과 그리고 예산 확대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는 재외선거제도의 경우 투표소 추가 설치 등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포재단을 청으로 격상하는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지역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한인 사회가 동부와 서부로 나뉘는 등 지리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동석한 새누리당 심윤조 재외동포정책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문제가 제기된 영사관 아이디의 DMV 승인 문제는 조만간 새로운 아이디 발급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추계한 거를 약 5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것은 예산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번 미국 방문은 정부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의 행보로서 한국은 물론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의 마찰을 의식해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강이나 하천의 하류 지역에 형성되는 최적층을 삼각주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삼각주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개체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주의 생태 보호를 위해서 당국이 이 일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세크라멘토 지역 샌 호아킨강 하구에 위치한 삼각주.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지로 삼는 이곳에서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한 작은 물고기. 바로 환경오염 척도를 말해주는 지표 생물 중 하나인 델타 빙어입니다. The basic surveys that involves sampling for smelt are catching virtually no smelt or just a handful. 4년간 지속된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그 원인입니다. Well, the Delta smelt is basically on its last legs right now. We'll be lucky if it survives the coming year. You save the smelt, you're saving the habitat for other species in the Delta as well. 샌 호아킨강 하류 인근에 위치한 아몬드 농장. 400에이커에 달하는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연방해양수산청의 환경보호 방침에 따라 삼각주 농업용수 관계수로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The Delta smelt continues to wreak a lot of havoc on today's farming community. Ourselves, my neighbors, and many in agriculture today. 연안 생태계 보존과 농민들의 생계 보존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들이 해킹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해킹 위험 때문에 자동차가 리콜되기도 했는데요. 해킹 위험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호스피라사의 약물 주입 펌프입니다. 진통제 같은 약물이나 수액 등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장치입니다. 병동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미 식품의약국 FDA가 해킹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펌프를 원격 조정해서 약물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 every hospital should assume that its devices, if connected to the internet, can be attacked. And so it's an important warning. 제조사는 이미 보안을 강화한 새 제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의료기기들은 잠재적으로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장비를 인터넷으로 해킹해 원격으로 조종한 겁니다. 제조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사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FDA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의료기기 사용 중지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해킹 위험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켄터키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8살 어린이가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경찰이 팔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인권단체가 이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입니다. 8살 남자 어린이의 팔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말썽을 부린다고 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겁니다. 손목이 작아서인지 뒤로 모은 팔에 수갑을 채웠고 아이가 아프다고 울어대지만 경찰은 훈계만 계속합니다. If you want the handcuffs off, you're going to have to behave and ask me nicely. And if you're behaving, I will take them off. But as long as you're acting up, you're not going to get them off. 어린이는 10여 분간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9살 여자 어린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2차례나 수갑을 채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이 경찰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The video is horrifying. School resource officers are supposed to be there to protect our children and not harm them. 이 일이 벌어진 켄터키주에선 학교에서 물리적인 기구로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빙하가 금세기 들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최대 4배까지 빨라진 건데요. 해수면 상승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떨어져 나온 빙하가 남극 바다를 떠다닙니다.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10년에 걸쳐 변한 남극 아문센해의 빙하 모습을 공개하며 해수면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빙하가 사라진 알프스는 검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아랫마을엔 강물 범람 경고가 이어졌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Hat es sehr stark geregnet und dann kam von oben eine große Erdlawine und die kam hier runter. 유엔사나 세계 빙하 관측 서비스는 21세기 들어 빙하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사라진 빙하가 과거에 비해 2배에서 4배 더 많다는 겁니다.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진 만큼 해수면 상승 예측도 바꿔야 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2035, something like that, for the worst case scenario. So all of this, if we do nothing, if Miami Beach does nothing, all of that would be flooded. 올해는 최악의 엘니뇨가 예보된 상황. 기후 변화의 경고가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대의 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 지분 매각을 시작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분 처분에 나선 것인데요. 공공자산의 대대적인 민영화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김동원 특파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한때 세계 최대 은행이었던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유했던 이 은행의 지분 84.4% 가운데 5.4%를 우리 돈 3조 8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이 은행에 공적 자금 82조 원을 투입한 지 7년 만에 회수에 나선 겁니다. New capital into the banking sector, it's really important to ensure that we have a banking sector that is strong and healthy and in private hands. 영국 정부는 매입 당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을 늦출수록 국가 경제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공적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출범한 보수당 2기 정부가 국유재산의 민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 회기연도에 국유재산과 금융자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9월 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